약간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난 느낌인데요. 출시된다는 말은 많았는데 실제로 출시는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결국 출시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한데 하나 확실한 건 뭔가 변화는 크게 올 것 같다는 겁니다. 비아디가 국내에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상용차 아니고요. 이번에는 승용 전기차라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결국은 중국산 승용 전기차까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관심사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차들이 과연 현대기아차의 본진인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지,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 이런 거겠죠. 실제로 어떤 차들이 출시되는지도 보도가 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아디가 T4K라는 전기 트럭을 국내에 출시했었죠. 이건 뭐 출시 전이나 이후나 평이 안 좋았습니다. 출시 전에는 디자인이 포토랑 봉고와 너무 닮았다는 점,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가격이 포토랑 봉고보다 비싸게 들어오면서 혹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희도 이 차는 딱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크게 견제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서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올해 상반기에 비아디가 전기 승용차를 한국에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 버스가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데이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용차 시장을 잠식했으니 이제는 승용차 시장도 노린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왔냐면 실제로 우리 정부랑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차를 팔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같은 정부 기관하고 세부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가능 거리, 에너지 소비 효율, 배터리 안전성, 환경 및 안전 인증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 상반기 내에 국내 출시까지 이뤄질 거라고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차가 출시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차종만 보면 국내에서 잘 팔릴 만한 차들이긴 합니다. 우선 소형과 준중형 사이에 위치하는 SUV인 아토3가 가장 먼저 출시될 전망입니다. 비아디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1호 모델이기도 하면서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차이기도 하거든요. 중국 내수 시장이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10만 대가 넘게 팔렸다고 하고 전체 해외 판매량이 40%를 차지한 차이기도 합니다. 유럽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420km, 가격은 호주랑 일본 기준으로 4,400만원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조금 평균을 적용하면 3천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도 이 차를 직접 들여와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토3와 거론되고 있는 게 중형 세단인 실, 얘는 이제 소나타랑 그랜저 사이에 위치하는 차고 소형 해치백인 돌핀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얘네 둘은 이미 국내 상표 출원도 맞춰서 인증 절차만 진행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긴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소형차 쪽보다도 실 같은 경우는 소나타랑 그랜저 사이에 위치하는 차잖아요. 가성비 전략으로 K8이나 그랜저를 위협할 수도 있고 이 급에서는 국산 전기차도 아이오닉 6밖에 없기 때문에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보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시선부터 살펴보자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승용 전기차 쪽은 한국 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비아디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시선으로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일단 국내에 출시 예정인 차들이 현대기아차가 아직 출시 전이거나 계획에 없는 차종들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 전략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소형 전기 SUV, 소형 해치백, 그리고 중형 세단, 여기는 이제 국산 전기차가 없거나 가격 경쟁력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지금 비아디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얘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이런 신흥 시장을 먼저 두들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나 호주, 유럽 같은 전기차가 아직은 그리 두드러지지 못한 곳들을 공략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한국을 비롯한 전기차 기술 강국인 거죠. 비아디의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을 보면 2022년에는 55,600대 수준이던 게 작년에는 242,700대 수준으로 4배나 늘어났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18위였던 게 4위로 올라온 겁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2%, 기아는 14%가 줄었고요. 중국 전기차는 일본이나 호주,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산하에 있는 MG가 작년 상반기 유럽 판매량을 128%나 늘렸습니다. 이 덕에 BMW, 미니, 폭스바겐 쿠프라 이런 브랜드를 모두 제쳤고 비아디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만 150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도 세웠고 작년부터 브라질, 헝가리,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들에 공장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테슬라의 올해 전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비아디도 올해부터 해외 시장 판매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대로라면 한국 시장에서도 가성비를 밀고 나갈 수밖에
수밖에 없고, 지금 마침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가성비 전략이잖아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전기차를 누가 먼저 출시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전략으로 삼는다면 그땐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국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진입 장벽을 보나 진출하는 전략과 수단을 보나 한국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 판매 시장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다른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일단 상용차 시장하고는 명확히 구분되는 게 있는데요. 상용차 쪽은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버스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화물차 역시 아직까진 포토랑 봉고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주행거리를 비롯한 스펙이 좋지 못하죠. 전기 승용차 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종류도 훨씬 많고요. 스펙도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여기저기 상도 많이 받고 판매량도 순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만 볼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견고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시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상 승용차 시장에선 비아디가 뚫어야 하는 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무엇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현대기아 차를 두고 굳이 중국 브랜드를 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이건 이제 시장 분석 측면으로 봤을 때 얘기인데요. 비아디의 전략 분석 측면으로 봐도 승용 전기차 쪽은 우리나라에서 통할 만한 게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성비 전략이 어떻게 보면 돌파구잖아요. 그런데 정작 소나타나 그랜저를 공략할 수 있는 실은 가성비 전략과는 거리가 먼 차입니다. 얘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을 시작으로 고급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죠.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고급화 전략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선 글쎄요. 실제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는 차를 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고급지게 만들어졌다고 한들 우리나라 전기차도 잘 안 사는데 굳이 중국산 전기차를 살까 싶은 거죠.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중국 전기차의 가성비를 얘기하면서 언급하는 가격대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초중반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가격대의 차를 보면 초소형 전기차가 대부분이거든요. 가격이 국산 전기차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판매나 정비 인프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이걸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게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란 겁니다. 만약 이번 국내 진출이 국내 판매망을 어느 정도 구축하면서 이걸 통해 전략을 학습하고 이 전략을 이용해서 다른 브랜드를 통해 우회하려고 하는 큰 그림이라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면 모르겠는데 비아디는 긴장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비아디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1위를 한 거고요. 중국 내수 시장의 영향이 당연히 크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있나요? 어떤 시장으로 컸든 그만큼 매출과 수익을 끌어올렸다는 건 사실이고, 이 덕에 회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팩트라는 것 때문이죠. 이번 진출을 통해서 한국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이걸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활용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지리차가 르노코리아를 통해서 국내에 진출하고 한국 공장을 해외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처럼요. 승용 전기차 쪽은 그나마 현대기아 차를 비롯해서 테슬라 같은 브랜드들도 경쟁이 치열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차, 그 중에서도 버스 쪽은 특히 눈뜨고 코베이기 딱 좋습니다. 전기 버스 시장은 대비를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잠식당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 버스의 점유율을 보면 중국 전기 버스가 45.8%에 달했습니다. 수입 전기 버스는 54.2%로 이미 국산 전기 버스보다 수입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요. 전기차 시장 통계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4가지로 나뉘거든요. 이 중에서 수입산인 국산 비중을 넘은 건 전기 버스가 처음인 겁니다. 환경부가 LFP 배터리를 규제한다고 나서긴 했지만 차 가격을 내려버리면 또 다른 경쟁력을 심어주는 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아디의 올해 국내 진출은 단순히 중국차 어쩌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대비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대비해서 우리 산업을 지키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환경부가 좀 더 치밀하게 움직여줬으면 했던 겁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이제는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